그만큼 안 죽는 친구예요. 하나 더 나올 수 있고 얘도 하나 더 나올 수 있고 얘도 하나 더 나올 수 있고. 그럼 저는 과감하게 얘를 정리하겠습니다. 심어놓으면 물 안 줘요. 죽겠네? 던져놔도 안 죽는다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 전문 방송 난 알아요 난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난 학생님들, 반가 이렇게 해도 되죠? 건방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서로 난을 좋아하는 분들끼리 만났은 채널이기 때문에 오늘은 주제가 다소 좀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주제를 하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난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다양한 식물들이 유통이 되고 있고, 또 가정에서 반려동물도 있지만 반려식물 쪽에 굉장히 인기를 갖고 있어요. 또 그 중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감히 건방지게 가장 큰 포지션, 인간하고 가장 가깝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이쁘고 대단한 난이 그 자리에 한가운데 우뚝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못 됐어요. 다른 나라는 이미 일본, 대만, 미국 이런 데서는 난이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중화되지도 못했어요. 근데 통계상 보면 어마어마한 양은 팔렸어. 이게 유통 구조예요. 그러니까 소비 문화냐, 취미 문화냐, 선물 문화냐, 이런 문화인데 제가 유통 구조를 다루고 싶습니다. 정말로 유통 구조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제가 아직 다루기에는 힘도 미약하고, 또 실질적 전체적인 난 소비 시장에서 취미 시장은 아직은 뭐 한 3%? 4%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많이 늘고, 그러니까 난 학생님들도 많이 늘고, 또 난을 취미로 또 할 수 있는 취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대중화가 좀 더 되면 언젠가 제가 그 부분은 정말로 속에 저 뼛속 깊숙이까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그 중에서 나는 키우기 어렵다. 왜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 제가 그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과연 난이 선물에서 어디죠? 직장이나 아니면 개업식장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곳에서 죽은 거 빼놓고 집에서 난을 키우다 죽은 사람이 사실 보면 경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죽이지도 안 해보고 키워보지도 안 했는데 그냥 어렵다라는 인식을 들었을까? 라고 한번 저도 되짚어 생각해 보면 그거는 그냥 안 키워보고 어렵다는 과거의 그런 얘기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에서 많이 죽으니까 실질적으로 키워보면 어렵지 않거든요. 왜? 난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정말로 일반 식물이 갖지 못한 정말 생존력이 엄청나게 질긴. 그러니까 일례로 들면요, 과거에 몇 세기 때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유럽에서 난을 처음부터 탐험해서 난을 원종을 찾으러 가지는 않았겠죠. 남미 대륙에 가죠. 가서 다양한 보물들이 있고 착취를 해서 약탈을 해서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갖고 오면 배 타고 갈 거 아니에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가는데? 비행기 타고도 안 가봐. 잘 모르겠는데 한 2달도 걸릴 수 있고 석 달도 걸릴 수 있고 정확하게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하여튼 상당히 오래 걸릴 거예요. 적어도 몇 개월은 걸리겠죠. 근데 걸리는데 가서 원주민들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 약탈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물을 딱 갖고 와서 오는데 보물이 깨질까봐 완충제로서 뭔가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다 어떻게 해요? 식물들 막 그때 종이 지금처럼 우리 택배 보낼 때 신문이 있겠어요. 무슨 스티로폴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전부 다 식물이겠죠. 이렇게 그런 것들. 꾸겨 넣어갖고 완충작용을 했을 거예요. 그게 다시 돌아오겠죠. 둥둥둥 배를 타고 진짜 엄마 차서 산만리라고 진짜 엄청난 거리를 막 왔어요. 왔는데 다른 식물은 당연히 어떻게 돼 있을까요? 다 죽었겠죠. 그러면 물과 양분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까? 근데 나는 어땠을까요? 어느 날 어떤 식물학자인지 딱 어떤 식물이 있어서 꺼내서 보니까 살아있어 아직도. 그래서 그걸 키웠더니 어마어마하게 예쁜 꽃이 폈어요. 그게 카틀리아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 윌리엄 카틀레인가 그런 분이 자기 이름을 줬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한 품종인데 우리는 왜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왜 죽일까요? 라는 생각을 저도 가끔씩 의문을 했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 얘기는 새로 시작하시는 분, 또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또 주변에 다른 식물은 좋아하는데 난으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 대부분의 난 학생님들은 지금 난이 쉽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어떤 식물보다. 왜?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데 한번 두고 싶고 나는 난을 키워요. 여행 갔다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다른 식물을 키우면 못 가요. 물론 선인장이나 다육이 같은 식물은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식물들은 며칠 물 안 주면 죽죠. 그럼 나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안 죽는 이유, 난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저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매주 저희 농원에 오셔갖고 저한테 여쭤보는 분들이 많아요. 왜 난이 잘 죽어요? 근데 진짜 잘 죽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관엽하고 일반 난을 구분을 못 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난을 흙에다 심어서 돌아가신 난.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저보고 아니 나는 흙에 심었는데 허접난 심는데 꽃 몇 번 봤어. 잘 커. 그 이유가 뭐 있을까요? 흙에 심어서 잘 컸을까요? 난이 갖고 있는 특수한 구조로 인해서 밑에 지하부는 흙 때문에 계속 썩어서 죽는데도 불구하고 위로 도망가서 간신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만큼 강한 애예요. 죽이려고 사실 난을 흙에다 심는다는 거는 내가 식물을 사랑하고 좋아서 좋은 화분에 좋은 흙을 넣어줬지만 반대로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식물한테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거죠? 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안 죽고 열심히 튼튼하게 버티고 사는 게 난이잖아요. 요거랑 요거 비교되시죠? 확실히 비교되죠. 당연히 이건 새 거고 흔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식재가 여러 가지 섞여 있다. 그죠? 그리고 부식이 많이 돼 있고 가루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심으면 죽어야 되는데 물을 좀 말리면서 키우니까 그나마 죽진 않고 버티고 살았어요. 그렇죠? 가장 큰 원인은 여기 있는 겁니다. 식재에 문제가 생겨서 얘가 뿌리를 쫙쫙 뻗어서 살아야 되는데 들어가면 힘드니까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지나면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로 뿌리를 내려서 쫙 뻗어서 자라려고 하면 이런 적은 부위 이런들 있죠. 이런 애들 이미 상한 부식돼 있는 거. 근데 이게 일반 관엽이면요 멀쩡한 이런 데 심으면 관엽은 죽을 거예요. 근데 이런데 우리가 이게 좀 더 지나면 뭐가 되죠, 피디님? 낙엽이 지나면 뭐가 돼요? 부엽이 되잖아요. 그죠? 낙엽이 썩어서. 그거하고 다른 거하고 섞어서 좀 잘 자라죠. 왜? 일반 식물은 뿌리 구조가 가는 뿌리로 돼 있어갖고 이런 흙에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이런 걸 더 좋아해요. 그죠? 난에서도 일부 있죠. 파피오나 일부 종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동양난도 그렇고 이러면 안 됩니다. 착색난 쪽은. 그러면 이거는 살리는 방법은 그죠? 다시 이런 화분으로 심으면 돼요. 근데 얘는 그래도 갖고 있는 에너지 때문에 그래도 버티고 사는 건데 여기서 더 좋아지진 않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문제가 생겨. 이러다가 과습까지 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거꾸로 병을 타고 올라가서 죽게 돼 있죠.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던져 놓을게요. 피디님 이렇게 던져놔. 여기다 놔뒀어요. 여기가 햇빛은 반그늘입니다. 온도는 제가 난방을 해놔서 12도 정도는 안 떨어져요. 그런 상황에서 왔을 때 며칠 만에 오면 이 카트리아가 죽을까요? 2주? 건조하니까. 저하고 딱 저기 소주 한 잔 내기. 2주? 난 절대 안 죽는다. 한 달 뒤에 와도 안 죽는다. 대신 죽었다 살았다가 하는 건 생명 갖고 그러면 좀 그런데 이건 무슨 차이냐면 마지못해 살아있는데 얘가 자 보세요. 저는 이 뿌리가 지금 약해요. 그리고 이 뿌리 다시 심어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뿌리를 가위를 소독하고 자릅니다. 다시 살려면. 저 같으면 그래요. 저 자를 거예요. 나중에 다 보여줄게요. 다 잘라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죽겠네? 그러지 않죠.
이 벌브에서 갖고 있는 양분이 지금 통통하죠? 양분으로 뿌리 3번 정도 내릴 수 있어요. 한 번 내렸다 실패보고 또 내려서 실패보고 또 내려서 3번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양분 갖고 요 사이에 있는 어린 순 있죠. 순이 또 올라서 자랄 거예요. 그럼 그애가 또 새 뿌리를 내리고. 그럼 잘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환경 때문에 못 자라는 것 뿐인데 그만큼 안 죽는 친구예요. 그럼 간단히 반대로 얘를 빨리 죽이려면요? 이런 환경에다 집어넣든가, 그죠? 여기서 내가 매일 이렇게 물 주잖아, 이렇게. 자, 여기서 매일. 계속 줘요. 오늘 떠주고, 매일 떠주고, 이러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왜? 노출되어 있으니까 물 먹고 바로 호흡하고, 물 먹고 바로 호흡하고, 썩은 물 없으니까 살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손을 만약에, 손이, 똥똑이라고 할까? 얘로 하기 뭐 할까요? 내가 똥똑이 올랐어. 저는 어렸을 때 올라봤어요. 그래서 치료를 했어요. 근데 계속 똥에다 손을 넣어놓고 치료제를 바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너무 심한 비유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땐 이 정도 비유가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잘못되어 있는데 여기 뿌리에서 병이 계속 올라가는 데다 넣고 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이것도 안 되는데 흙에다 심었다? 당연히 안 되죠. 흙에 심으면 얘는 숨을 못 쉬어요. 근데 거기서도 살았다는 얘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산 게 아니라 얘가 갖고 있는 능력치나 워낙 강한 식물이니까 에이 들어가면 안 좋아. 들어가면 안 좋아. 그래도 버티고 살아서 꽃도 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자랐다고 생각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난의 구조를 모르고 나를 내가 이쁘게 키워야지라고 하는 마음은 좋으시나 기본 구조가 알다. 식물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두 번째 거 뽑아볼까요? 자, 요런 경우가 이제 위험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탈출해서 쭉 일로 자라죠. 이렇게 쭉 자라나가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자라나갔어요. 근데 얘 또한 식재가 오래돼갖고 문제가 있어요. 얘가 뿌리를 뻗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떠 있으면 잘 자라려면 들어가면 듣고 그러니까 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왔어요. 그리고 자, 그럼 얘를 뽑아볼까요? 이것도 이제 오래돼갖고 그 당시에는 또 식재도 마찬가지고 식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좀 안 좋은 식재들을 좋긴 하지만 지금처럼 뉴질랜드는 이런 정형화된 식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자 보면 여기 보세요. 뿌리 이렇게 다 죽었죠. 보이시죠? 이렇게 일로 들어가면 계속 죽어요. 근데 그래서 버티고 사는데 이게 위험한 거예요. 위에서 병이 생긴 거는 잘라주면 되고 문제 안 생기는데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생긴 병이 생기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카틸리아가 됐든 특히 카틸리아는 더 그러고요. 온시디움인 카틸리아, 덴드로비움 뭐든 위에서 문제가 생긴 거는 상관없다. 근데 집에서 키우다가 혹시라도 문제 있는 식물을 보면 100% 어디예요? 원인은 여기 있다. 아래쪽에 있다. 부식되고 그래서 그러면 원인이 여기 있을 때 치유 방법은 무조건 발견 즉시 뽑는다. 여기만 화분 속에 있는 거 어머 상처가 있네 뽑아주면은 돼요? 안 돼요? 됐잖아요. 똥독이 올랐는데 똥에다 발 넣어놓고 계속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아예 제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꺼냈어. 그럼 어떻게 제거를 해주냐?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잘라서 크게도 키울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과연 죽을까 안 죽을까? 안 죽어요. 자, 처음에 이 부위에서 가장 짧은 부분, 가까이 단 부분 있죠. 여기 완전 진물 나요. 그래서 이거를 쫙 까보면 이게 신내, 그냥 새큼한 냄, 그죠? 상한 냄새 같은 그런 거예요. 자, 여기를 잘라볼게요. 단면을. 자, 색깔 보이시죠? 이미 오염됐죠? 갈색으로. 그럼 이 부분에 가까이 있는 부분 자를까요? 이렇게 자르면. 자, 저는 이렇게 잘라가요. 자, 잘랐더니 윗단부는 같은 색깔 괜찮은데 아래쪽에 보면 살짝 오염이 됐죠? 노랗게 변하고 있죠? 그럼 위험한 거야. 그럼 더 잘라 들어가자고요.
거의 생생한데 밑에가 조금 더 그래요. 그죠? 그럼 더. 오, 깨끗해요. 보시죠. 그죠? 오염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현재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놔두면 쫙 퍼지겠죠. 위험하니까. 이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뽑았어요. 그죠? 그럼 다음에 저는 과감하게 이 뿌리 다시 나와서 살릴 수 있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던져놔도 일주일 있어도 물 안 줘도 살아요. 2주 놔둬도 살아요. 단 여기는 양분으로 사니까 얘가 요렇게 되게 납작해지겠죠. 쪼글쪼글해지고 그럴 뿐이에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일단은 오염된 병균이 든 거에 가위가 닿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건 이럴 경우에는 아주 철저하게 소독을 해야 돼요. 평소보다 더. 아니면 아예 새 가위를 해도 괜찮지만 이렇게 소독하면 됩니다. 이렇게 소독해놓고 일단은 뿌리를 저거 어떻게 잘라? 근데 제가 할 때 이 뿌리는 영향을 받는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치면 손톱이나 머리카락처럼 자라고 자꾸 소멸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저는 과감하게 얘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 제가 하는 거는 언제 하는 게 좋냐면 사실은 봄에 하는 게 좋은데 지금처럼 상황이 심각한 경우지 이런 병이 심각하게 있을 때는 바로 뽑는 게 좋아요. 무조건입니다. 바로 뽑아요. 그러고 제가 여기서 고민을 해보는 거죠. 과연 얘를 통으로 심을 건가? 그죠? 통으로 심을 것이냐? 아니면 얘를 나눠서 심을 것이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쪽부터 이렇게 자라서 나갈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라 나가요. 근데 여기는 순이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오는 이유는 그 전에 말씀드렸죠. 뒤에 고조할머니, 징조할머니, 할머니, 엄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있으니까 원래 이거 한 촉에는 요거 하나에는 2개를 낳을 수가 있어요. 새순이 2개가 나올 수 있는 모든 돼 있어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 좋은 예가 있네요.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오다가 여기서 여기 요 벌브에서 쌍둥이 났죠. 양쪽으로. 그죠? 그럼 2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양쪽 왼쪽과 오른쪽에 새수는 나올 수 있는 자리는 항시 2개가 있어요. 2개 있습니다. 그게 달팽이를 먹었는지 병균에 걸려서 상처가 있지 않으면 공격을 안 당했다면 2개 무조건 있다는 얘기는 이 뒤에 것도 하나 더 나올 수 있고 얘도 하나 더 나올 수 있고 얘도 하나 더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밑에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으니까 내가 벌어서 줘야 되니까 안 할 뿐이에요. 자식을 안 낳을 뿐이에요. 그러면 제가 뒤에가 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저는 3발부 정도 쓰겠어요. 이렇게 하나, 둘, 2발부는 조금 저는 2발부 쓰는데 가정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하나, 둘, 3발부 정도. 양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3발부인데 이 부분을 자를 때 여기를 가까이 자르지 말고 자른 부분에서 타고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최대한 저쪽으로 가까이 가서 이 부분을 자르겠죠. 이 부분을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네요. 그죠? 그럼 요거 심고 요거 따로 심으면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심어? 그죠? 이거 심을 수 있어요. 이렇게 심어지나요? 이렇게? 그죠? 뭐 농원에서 심긴 해요. 이제 얹어서. 근데 일단 이렇게 또 잘라주세요. 2번째. 네, 마지막으로. 얘는 너무나 오래됐어요. 근데 너무 식재가 오래되고 해서 여기 보면 바짝 말랐죠? 보면 물을 줘도 말릴 거예요. 왜?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보면 얘는 더 심각할 거예요. 식재가. 자, 보세요. 완전히 식재가 처음에 꽉 차 있었을 텐데 오래돼갖고 부식이 돼갖고 완전 붕 떠서 이렇게 보면 낙엽도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을 줘도 먹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도대체 몇 세대야? 볼까요? 제가 일단 뿌리를 싹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리려면 이게 필요해요. 세대가. 자, 뿌리를 과감하게 쭉 저보고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에 이 고통은 후에 훨씬 더 깨끗한 뿌리를 날 수 있습니다. 저는 얘를 부작할 땐 좀 남겨놓긴 하는데 이건 오늘은 뭐 제가 과감하게 이래도 충분히 클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과감하게 자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마디 있죠. 아까 마디하고 마디 사이 자르는데 뿌리는 그래도 제가 바로 심지 않기 때문에 병균이 타고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가 상처가 아물어요. 분명 아물고 다시 더 전진할 거예요. 근데 요런 부위는 저희는 식물 마데카솔이라고 저는 써요. 식물 상처 치료하는 거 코팅 작용인데 그게 소독 작용하고 탈수를 방지하는 작용이니까 집에서는 어떤 거 있죠? 촌농을 쓰셔도 돼요. 충분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있어요. 이게 도대체 몇 세대일까요? 제가 족보를 알 수 있는 거는 고조까지밖에 모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볼까요? 자, 여기도 이렇게 나오다가 요쯤에서 여기서 아까 제가 쌍둥이 나왔다 그랬죠? 그럼 쌍둥이 난 요 세대부터 따져볼게요. 그죠? 손주. 뒤에 빼고 손주. 그 다음에 엄마. 그죠? 할머니.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고고조 할머니라고 그래요? 그죠? 이렇게 가겠죠. 엄청난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뒤에는 대부분 어떤 분들은, 이거 뒤에는, 좀 너무 이게 늙은 것 같고, 보기 흉해서 떼서 잘라버려야 되죠. 그러지 마세요. 잘라서 버리는 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심으면 좀 밉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렇게 해서 노화된 것 같은데, 아까부터 제가 좀 자를게요. 몇 개를 자를까 하면, 저는 뒤에는 세력이 좀 약하니까, 제가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서 여기 한번 자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여기 자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여기 쌍둥이네, 여기 자르고. 이렇게 자를까? 셋, 셋, 둘, 여기 셋, 자르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요거 따로 키우면. 그러면 이게 제가 아주 재밌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부작으로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거는 부작이니까 저는 지금 잘라갖고 분주를 하잖아요. 근데 이건 부작이기 때문에 잘라서 분주하기도 애매해. 잘라 버리기도 애매해. 왜? 이렇게 멋있는 작품에서 밑에 부분이 이 모양이 생겼어요. 이렇게 노후돼서. 근데 이거를 떼어버리면 뒤가 공간이 비어버리잖아요. 이럴 때 좋은 팁이 뭐냐면 각자 그대로 놔두고 붙은 상태로 띄지 말고 아까 제가 원했던 데 있죠. 자르는 부분. 거기서 컷하면 떨어지진 않고 붙어있죠.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기죠. 여기서도 새순이 나오고. 왜? 가족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새순이 나오고 여기도 새순이 나오고 예상하면 어떻게 했죠? 내년에 하나 나왔죠. 2개 나왔죠. 세 번째 자른 거 3개 나오죠. 그 다음에 운이 좋으면 4개 나옵니다. 쌍둥이 나오고. 그 다음에 5개 나왔죠. 6개 나왔죠. 그럼 기본 꽃대가 몇 개가 나올까요? 내년에? 6개가 나오죠. 그럼 2송이씩 달리면 12송이가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보여드리니까 자, 보십시오. 자, 자를게요. 1, 2, 3.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여기 자르는데 이렇게 가까이 두면 오염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가까이 잘라야 했죠. 이렇게. 하나. 또, 하나, 둘, 셋. 그럼 여기를 잘라야 되죠. 여기 또 자르겠죠. 자르고. 잘랐는데 혹시나 오염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이래서 손을 몇 번 댔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쓰고 이렇게 딱 놨는데 다른 직원이 와갖고 보고 이렇게 가져가려고 여기를 탁 잡는. 이거 평소에도 농장 하시는 분 특히나 이걸 자주 쓰시는 분들은 절대 이렇게 있어도 여긴 절대 손 잡지 않는다. 프라이팬으로 치면 앞에 거기 잡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를 잡는다. 그리고 하나, 둘, 셋 여기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르면 이렇게 있죠.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됐죠. 그 중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맨 뒤에 있던 친구가 보면 가까이서 볼까요? 여기 순이 있죠. 100% 나와요. 여기 까보면 초록색으로 나올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를 나왔죠. 보이시죠? 보이세요? 삼각형으로 조그맣게 이렇게 뿔 나온 거? 예? 요게 새순이에요. 이제 나올 거예요, 얘도. 여기도 나오고, 여기는 이미 자라고 나와 있고요. 그죠? 이렇게 나가서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자, 이거를 부작이면 나무에다 대고 딱 수태 조금 감고 감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고 되는데, 부작을 안 하면 이거 어떻게 심을 거야? 끊는지도 못하고. 이럴 때, 이거 당장 심어야 돼요. 뭐예요? 이렇게 놔두면 죽어요. 하면서 이거를 물에 넣고 아니면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급하면 이렇게는 해요. 이것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있으면 밑에 바크를 많이 깔고요. 수태로 얘를 저는 여기를 감아서 이렇게 감아서 안 쓰러지게, 이거는 헐렁하게 할 수가 없죠. 안 쓰러져야 되니까 어느 정도 단단하게 되겠죠. 이렇게 감고, 너무 많이 감으면 안 되겠죠. 순이 못 나오니까. 감고, 감아서, 감고, 넣어요. 저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심어 놓으면은요, 심어 놓으면 물 안 줘요. 말라 비틀어서 안 줍니다. 새 뿌리가 터질 때, 나갈 때 물을 빌어서 줘요. 그래서 뿌리가 딱 이렇게 새 뿌리가 생장점이 이만큼 보였다. 그러면 안으로 타고 들어가는 일주일도 안 걸려요. 쭉 타고 들어가. 그럼 그때부터 물 주면 돼요. 근데 그 전에 물 주면 썩겠죠. 왜? 어차피 뿌리 없잖아요. 그죠? 탈수만 방지되는 거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 자르는 부분들 제가 어떻게 했어요? 가정에서 이런 데를 천농 같은 경우로 여기 톡톡 떨궈갖고 이렇게 하면 돼요. 막아주면. 안 막아줘도 괜찮긴 해요. 어떻게 하면 저는 그럼 이러면 이렇게 하겠어요. 얘네들을요, 뿌리를 내리고 심을 거예요. 근데 이건 어차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수분은 필요해. 수분은 필요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빈 통에, 저는 농장에서는 이렇게 넣으면 빈 통에 이렇게 넣어놓고요. 이렇게 넣어놓고 스프레이만 뿌리겠어요. 그게 괜찮아요. 그냥 놔둬도 이 벌브가 쪼글쪼글해지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정도 벌브면, 아니면 정말 강하다, 안 죽는다. 여기서 뿌리를 2번이고 3번은 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 단 너무 건조하지 않으면. 대신 많은 분들이, 우리 난 선생님들이 우리 난 선생님은 농장이니까 습도가 높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 하고 습도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넣어놓고 스프레이 뿌려도, 제가 해보니까 나요. 저희 농원에서 충분히 낫습니다. 아니, 저 집에서도 뿌리가 났는데, 이렇게 안 하고 좀 더 심어보면 뭐냐면, 얘를 공중에 물이 이렇게 있죠. 공중부양을 시켜요. 끈으로 묶든지 이렇게 해서 물이 안 닿게. 하지만 밤새 습은 계속 올라오죠. 얼마나 좋은 천연 가습기예요, 난을 위해서. 이러면서 뿌리가 좀 내리잖아요. 좀 내리면, 그때 요 정도 내리면 하면 되는데, 제가 하면 저야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근데 당장 공중부양을 뭐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철사거리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놓으려고 했더니 놓으면 떨어지네, 그죠? 근데 이 호접란 같으면 이렇게 잎이 넓은 애들은 걸쳐질 텐데. 그래서 우리 PD님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떻게? 이렇게 돌을 놓습니다. 그다음에 얘를 놓고 돌에서, 자, 이렇게 놨어요. 철사로 이렇게 고정시키면 훨씬 낫겠죠? 이렇게 놔둬요. 그러면 집중 뿌리에 물 닿나요? 안 닿죠? 그리고 돌을 통해서 물이 흡수가 돼도요, 흡수돼서 위쪽으로 올라와도 거의 진짜 스며들어서 들어온 물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밑에서 항시 습이 올라오죠. 그럼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첫 번째, 뿌리가 내립니다. 굵게 쭉 내다가 제가 여태까지 했을 때는 뿌리가 한 개 이렇게 내려오지 않아요. 4개나 5개가 엄청 굵게 쫙 뻗어서 내려와요.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딱 발톱처럼 준비하고 있다가 쫙 뻗어요. 그리고 새순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새순이 나오면 새순이 나오는 쪽이 훨씬 더 빨리 뻗고요. 근데 요거는 왜 안 나오지 고민하는데, 시기하고 품종에 따라서 어떤 친구는 자르고 열흘 만에 나오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한 달이 걸리는 친구도 있어요.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품종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왜 안 나오지 하고 조급해 하지 마시고, 요렇게 놔둬서 뿌리 내리면 그때 바크나 이런 쪽을 원하시는 대로 부작을 하고 심으시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그렇죠? 왜 나는 대중화가 안 됐을까 중에서 정말 나는 어려워요. 키우기 어려워요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엊그저께 댓글 중에 나는 삽목이 되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나무처럼 이렇게 삽목하잖아요. 우리 스킨도 삽목한다고 다 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삽목일 수 있죠. 분주인데, 그죠? 개념이 틀리지만 줄기에서 잘랐으니까 삽목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놔뒀는데, 보세요. 스킨.
아이비 일반 식물들 있잖아요. 삽목 잘 되죠. 삽목 잘라서 놔두고 바로 안 꼽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바로 죽어요. 그게 조금만 늦게 꼽으면 말라서 죽어요. 근데 나는 어때요? 안 꼽고 던져놔도 제가 있잖아요. 던져놓고 일주일 있다가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만큼 저장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일반 식물하고는 확연히 기능이 틀리다. 요게 포인트예요. 요걸 알고 있으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물을 줘야 돼, 말아야 돼. 나는 잘 죽이시는 분 중에서 초보자보다 더 잘 죽이는, 최고 잘 죽이는 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피디님? 성격 급하신 분들. 그 다음에 야생화, 분재, 요런 거 하셨던 분들이 너무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에 딴 거 주면서, 얘가 불쌍한데 안 주면 안 돼.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야. 얘는 저장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던져놔도 안 죽는다고. 이렇게 가만히 놔두고 한 달이고 놔둬도 안 죽는다. 바싹 마르지만 그 사이에 쭉 올라와서 새순이 뿌리가 내려서 주변 나무나 이렇게 붙어서 물을 빨아먹고 살 수 있어요. 요것만 이해하면 나는 제가 볼 때 일단은 무조건 거의 99%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왜 나는 나무 껍질에 심어야 돼요? 왜 나는 흙에 심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놔두면 죽을까봐 무서워요? 겁나요? 불쌍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강하다. 그 지구상의 그 어떤 식물도 강하다. 남미 대륙에서 그 멀리 유럽까지 올라오면서 물 한 모금 못 먹고 와도 견뎠다. 이런 난의 특징을 나는 무조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저께 저희 집에서 우스갯소리인데요. 논쟁이 붙었습니다. 어떤 논쟁이 붙었냐면 저희가 햄스터를 키워요. 햄스터는 쥐과죠. 모르는데? 또 무식한 얘기 드릴까? 하여튼 쥐 같은데 꼬리가 짧아서 이쁘니까 키우잖아요. 논쟁이 붙었어요. 어떤 논쟁이냐면 햄스터, 우리 아들이 와서 아빠, 햄스터가 겨울잠을 자는데 추운 데서 자면 모르는데 집안에서 따뜻한 데서 겨울잠을 자면 하루를 넘기면 죽는데요. 그래서 깨워야 되는데 그래서 야, 말도 안 되는데 춥지도 않은데 겨울잠을 자냐 논쟁이 막 붙었어요. 막 겨울잠을 잔다 안 잔다 하다가 결론 안 났어요. 이거 아들 생일이기 때문에 아들 말이 맞다고 인정을 해줬어요. 일단은. 근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보세요. 곰은 겨울잠 자죠. 뱀도 자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양분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채워놓잖아요. 겨울잠 자기 위해서. 그죠? 근데 겨울 동면하기 전에 잠 못 채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위험해지겠죠. 그죠? 근데 겨울잠을 안 자는 애한테 또, 야, 너도 곰이 겨울잠 안 자는 햄스터가 이제 겨울잠 안 잔다고 치면, 야, 햄스터야, 넌 겨울을 준비해서 인마 이거 체지방을 많이 만들어놔야지 했어. 근데 난 필요가 없어. 겨울잠 안 자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식물로 치면 일반 식물은 저장을 안 해놔도 되는데 얘는 저장을 해놔요. 왜? 나무 꼭대기나 바위 꼭대기에 살다 보니까 언제 물이 올지 모르고 그렇다고 내가 뿌리를 뻗어서 딴 데 있는 물을 찾아서 먹을 수 없잖아요. 땅에서 사는 식물은 물이 없으면 계속 파고 들어가잖아요. 지하에서 몇 메다만 들어가면 1년 내내 물이 있어요. 그래서 가뭄이 들어도 안 죽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자라면서 야, 밑에 있는 애들은 니네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나는 대신에 뿌리가 막 잔뿌리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근데 나는 그동안 살기 위해서 이런 수천 년 동안, 수억만 년 동안 이런 기능을 발달시켰어. 하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여기 저장하고 여기 저장하잖아요. 여기 생장점이네요. 그죠? 이거 이렇게 놔둬도 한 개체로서 살지 못하지만 일주일 열흘 동안에 거의 멀쩡해요. 근데 이 안에서 보세요. 이거 제가 오늘 열을 올리는 건 새해 처음부터 그런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나는 진짜 어렵지 않다, 쉽다. 근데 제발 난 입장에서 좀 이해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있으면 제가 뽑아볼까요? 요게 난뿌리예요. 일반 식물한테 있는 요 뿌리. 요게요. 일반 식물은 요게 원뿌리가 있고 여기서 나와서 실뿌리가 있잖아요. 햇빛에 대면 바로 죽어요. 1분도 못 견뎌요. 근데 얘네들은 요 굉장히 질기가 굉장히 강해요. 이게 이렇게. 어우, 진짜 갈고.
이렇게요. 강하죠. 이렇게 강하다니까요. 이게 엄청 강해요. 이거 외에 안에 이렇게 스티로폴 같이 요렇게 딱 갈라졌잖아요. 요게 스티로폴 같은 벨라민층이라는 거예요. 여기다 물을 자유롭게 저장을 하고 호흡을 하고 밤에 산소도 내뿜어주고 그런 만능의 뿌리가 있어요. 1차, 2차가 있다는 거죠. 이것만 이해하시면 여유 있게 난을 키울 수 있다. 그래서 2021년 새로 시작하시는 많은 분들은 저는 초보인데 뭐부터 시작할까요? 이게 어려울까요? 저게 어려울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웬만한 나는 시도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부작이나 초보니까 저는 부작은 어려워요. 이런 거 자르기 어려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왜? 기본적인 얘의 기능을 알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단, 다 되는 게 아니라 난 중에요. 정말 어려운 난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주문하시면 제가 아예 사지 말라 그러세요. 아주 특징. 그런 거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난들은 다 쉽다. 농장에서 쉬우니까 많이 키우겠지. 어려우면 그 맨날 죽는 거 키워서 돈도 안 되는데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죠? 피디님 같으면 하나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데 너무너무 키우기 어려워 맨날 죽어. 그럼 하시겠어요? 쉽게 자라는 거 많이 키우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열을 올렸는데 이게 왜냐면 제가 그 유통 구조 뭐 이런 것만 나오면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업되는 게 있어갖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카틀리아 분주법과 동시에 나는 정말 안 어렵다라고 우리 난 학생님들한테 제가 강조하고 수백 번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마치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